네, 진선호입니다. 45회 한능검 중급 31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때 이르러서는 도를 캐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면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해하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썼다는 거죠. 작은 글자로 병인년의 비문을 짓고 신미연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척합이 건립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척합이 건립이 전개되는 배경으로 옳은 거를 찾아라 그랬죠. 이 척합이가 건립된 배경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병인년의 비문을 짓고 신미연을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군이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요거 운요 사건이라서 이 척합이 건립 이후에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고,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라는 건 아예 1880년대 중반이에요. 갑신정변 직후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구실을 내세워가지고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척합이 건립의 배경이 될 수는 없겠죠. 자, 미국 함대가 광송보를 함락하였다라는 게 신미양요이고, 그 다음에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물리친 게 병인양요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디귿과 리을이 바로 이 척합이 건립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거 관련해서는 그 서양 열강의 침략 및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사건의 흐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병, 재병, 오신, 척 한 글자씩 띄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의 남영근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양요, 그리고 척합이 건립,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전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2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종교인이고 동학의 제2대 교주래요. 자, 교단을 정비했고 동경대전 및 용담유사 간행했고 삼례집회 및 보훈집회를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삼례집회 보훈집회가 뭐냐면은 이게 교조 신원운동, 그러니까 동학의 첫 1대 교주, 이제 교조라고 부르는데, 이 1대 교주가 그 최재우 선생, 이제 그 경북 경주 지역의 그 몰락 양반 출신이었던 최재우 선생이 동학의 1대 교주, 교조고, 그 다음에 2대 교주가 지금 본문에 문제로 나왔는데, 이분은 최시영 선생. 이제 3대까지는 보통 간혹 나옵니다. 손병희 선생님이며. 뭐,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철 이 분은 대종교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대종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4번이죠. 최시영 선생. 예, 이 분이 이제 정답이고, 이 나철 선생은 대종교를 창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기어 선생하고 뭐 자신의 이런 거 구성해가지고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시도하시기도 했고, 이렇게 되고, 이 대종교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가면은 뭐 이렇게 중광단이 설립되고 북로군정서로 이제 재편되고 뭐 이런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박은식 선생은 역사학자이시죠.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으로 그 민족의 혼, 이제 국혼을 많이 강조하셨고,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역사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유교 구신, 이제 종교 쪽이 나왔으니까 유교 구신론, 이런 걸 이제 쓰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채호 선생의 경우에는 뭐 종교 쪽보다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시죠. 독사신론 같은 이런 글을 대한매일신부에 연재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가리켜서 뭐 이분께서 조선 역사 1000년내 제일 대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건 이제 조선사 연구초에 수록된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조선혁명선언, 민중들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혁명선언 같은 글을 쓰셨는데, 요거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한용운 선생님은 불교 승려죠. 승려. 그리고 시인. 이분도 이제 불교 구신, 그쪽에 이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심 같은 잡지를 창간하시기도 했고, 이제 이랬고, 시인으로서는 뭐, 님의 침묵이나 알 수 없어요 같은 이런 작품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자, 33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군국 기무처는 오늘 과거제 폐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기구는 출범 이후 조언금지, 과부제가 허용 등의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대표적인 키워드는 군국 기무처라는 거죠. 요거는 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조언금지, 과부제가 허용, 그 다음에 공사노비법의 혁파, 즉 신분제 폐지, 이런 것도 했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분제를 폐지하였다가 1차 가부개혁에 대한 내용이고, 자, 비변사를 혁파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했던 일이에요.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통해서 이제 뭐 매간매직 같은 이런 잘못된 권력을 계속 남용을 하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아예 비변사를 없애버린 거죠. 자,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을미개혁. 이때 시행이 됐고, 이 을미개혁에 대해서는 단발령과 함께 또 기억해야 되는 게 태양력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연호를 건양, 이렇게 연호를 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당백전 발행 역시 흥선대원군 때 왕권 강화의 일이죠.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고액화폐를 발행한 게 당백전입니다.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이건 이제 광무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곳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독립운동가 가의 묘역입니다.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다가 순국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준 선생님이죠. 이제 헤이그 특사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세 분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준 선생님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분이 헤이그에서 특사 활동을 하셨던 게 뭐냐면 을사늑약이 이제 부당하게 맺어진 조약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헤이그 특사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을사늑약 체결의 불법성을 폭로하였다라는 게 헤이그 특사 분들께서 하셨던 일이죠. 특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앞서 나왔는데 사전이 있었죠. 나철. 자, 이분이시고, 영남 만인소를 주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이만손이라는 유생분이 주도하셨다고 보면 돼요. 한국 독립운동 지휘혈사를 저술하였다. 역시 사진에 계셨던 분이죠. 박은식 선생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자, 이거는 장인환, 전명훈. 요 두 분께서 하셨는데, 요것만 단편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어진 게 대한인 국민회의 설립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서도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야겠다라는 이런 이제 의식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가 설립이 됐다라는 거죠. 자, 35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부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우선 31명이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 중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의병장 허위의 후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허위라는 분은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후 이인영의 주도로 각도의 의병이 모여 조직한 이 부대에 참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허위, 그 다음에 이인영, 이런 분들이 나오는 부대예요. 이 부대는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자, 이 정미의병의 활동으로 옳은 거. 자, 지금 보시면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후 각도의 의병이 모여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도의 창의군,
13도의 의군이 창설됐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서울 진공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정미의병에서의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서울 진공작전의 전개, 그게 정미의병과 관련된 대표적 키워드입니다. 자,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했어요. 이제 뭐 독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독립하면 돌려주겠다 뭐 이러면서 공채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이걸 누가 살까 했는데, 이제 특히나 해외 이민 간 노동자분들이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분들도 노동 착취로 힘들어 하시면서도 그렇게 푼돈 벌어가지고 독립공채를 사면서 이제 우리가 독립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겁니다. 정말 존경 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담인데, 이 전두환 정부에 들어서 이 독립공채를 이제 돌려주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게 단체로 보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만한 단체가 두 개가 있네요. 신민회. 또 하나가 있다면은 대한광복회. 그러니까 이제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 단체였고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도 활동을 했죠. 그래서 신민회는 공화정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뒀던 단체고, 이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에 설립된 대구 지역의 비밀결사였는데, 이 박상진 선생께서 설립하셨는데, 이 대한광복회도 공화정체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던 단체입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독립의군부, 이 독립의군부는 임병찬 선생이 설립한 비밀결사죠. 복벽주의. 이거니까 왕정복귀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 임병찬 선생님은 최익현 선생님의 제자고, 이 최익현 선생님은 위정척사 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라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세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제 위정척사 사상이 이어졌던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보상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 국제보상 기성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뭐 이름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정부에 헌의 6조를 건의하였다. 이건 독립협회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중추원 관제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해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입헌 군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6번 가겠습니다. 가해당하는 단체로 오른 것은, 자, 피고,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6명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 이승훈은 오산학교를 창립하고 안창호 등과 서로 호응하여 가라칭하는 한편으로 청국 영토 내에 있던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군사교육을 실시했다. 비밀단체를 조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윤치호 선생도 계시고 양기탁, 이승훈 이런 분도 계시고 한데, 이제 오산학교 창립 뭐 이런 식으로 선지가 키워드가 널려 있죠, 본문에. 자, 신민회입니다. 자, 신민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오산학교라든지 이승훈, 양기탁, 윤치호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서북학회나 헌정연구회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예요. 이 헌정연구회는 말 그대로 헌법을 연구했던 그런 애국계몽운동 단체로 보면 되고, 이 서북학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북지방에 설립됐던 애국계몽운동 단체입니다. 뭐 물론 신민회도 애국계몽운동 단체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북로 군정선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광단에서부터 나오게 된 북간도 지역의 군사 조직이요.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 지역의 군사 조직.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부대예요. 예, 김좌진 장군. 나중에 저 청산리 대첩에서 주공으로 활약하셨던 부대죠.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 요거는 이제 연해주 지역에 설립됐던 임시정부였어요.
상하이에도 임시정부가 설립이 됐고 연해주 지역의 대한광복군 정부, 그 다음에 한성 지역에도 이제 그 한성 정부가 설립이 됐죠. 근데 이게 다 그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신문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정부는 1883년 10월 1일부터 최초의 근대신문인 이 신문을 발간했대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행정사항 및 여러 나라의 소식을 실어 열흘에 한 번 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근대신문이다. 열흘에 한 번 발행됐다.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한성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한성순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이 열흘을 뜻하죠. 상순, 중순, 하순. 보통 이렇게 한 달을 셋으로 나누는 게 열흘 단위라서 순이라고 이제 순보가 된 겁니다. 자, 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이제 만들었던 신문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제국신문,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발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마찬가지로 이 황성신문도 대한제국 시기죠. 다만 요 황성신문에 대해서는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요 밑에다 쓸게요. 요 황성신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일야 방송되고, 그 당시 이제 을사늑약 체결 당시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이제 게재한 논설 이름이에요. 시일야 방송되고 오늘 목노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가 있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권 통문. 그 서울 북촌 지역의 양반 여성들이 여성 권리의 신장을 주장했던 글이에요. 이 글을 황성신문에서 게재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해조신문은 연해주 지역에서 발간됐던 신문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38번 가겠습니다. 가나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지금 한숨 나오는 조약들입니다. 이거. 자,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폐하 아래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며 직접 한국 황제폐하를 아련할 권리를 가진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감입니다. 그러니까 통감을 두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을사늑약이에요. 이제 연도로는 1905년입니다. 올해가 이제 2025년, 그러니까 을사늑약 120년이죠. 그래서 을사년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60년 단위니까. 자, 그 다음에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라고 부르는 한일 병합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사늑약에서 뭐 여기 이제 통감부 나왔지만 외교권도 박탈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이제 그 국가로서의 그 권한을 이제 대외적으로는 잃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서 이제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식민지가 된 거죠. 이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맺었던 조약만으로 보자면은 이제 뭐 한일 신예병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정미칠조약이죠. 이제 이게 1907년인데 요 사이에 고종이 강제 퇴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각서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때 사법권이 넘어갑니다. 1909년이에요. 이제 사법권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일본 판사가 재판한다. 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이런데, 그 정답은 4번이죠.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 그리고 순종이 즉위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모군란이 일어난다거나 명성황후의 피살, 이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1880년대고 80년대 초죠. 명성황후가 피살된 거는 이제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1895년.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거는 이제 독립협회 활동 때 있었던 일이라 이거 다 1890년대. 그 다음에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된 것도 이제 1880년이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고종의 강제퇴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공화정을 목표로 했다 뭐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요 인물로 박상진 선생님 나와 계시고 공화정치 국가 수립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 대한광복회입니다. 정답은 4번이요. 이제 이 대한광복회에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주요 활동으로 군자금 모금 및 친일 부호 처단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 조직은 군대식의 조직을 갖췄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군대식의 조직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다른 거 근의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여성단체인데 그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여성들이 연합해서 세운 단체.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여성의 권익신장 관련된 이런 운동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는 애국 계몽운동 단체죠. 1900년대에 있었던 애국 계몽운동 단체인데 여기서 주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요거예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거를 철회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 이제 독립협회는 앞서도 나왔지만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죠. 특히 러시아의 그 이권 침탈을 많이 규탄했어요. 그래서 저령도 조차 요걸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이게 만민공동회에서 이렇게 결의한 거고, 관민공동회도 열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헌의육조 채택되고 중추형 관제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했고, 그러니까 고종이 강제 해산시켰다. 뭐 이렇게 이어지죠. 이 조선형 평사는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인데 그 형평운동이라는 게 백정의 사회적 차별 철폐. 공식적인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들어서 그거 없애자라고 운동을 벌였던 게 형평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갈게요. 밑줄근 이 학교로 오른 것을 해가지고 이 건물은 간도 지역의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던 이 학교로 복원한 겁니다. 이 학교 출신 인물로는 윤동주와 나운규 등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게 간도 지역의 민족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이제 서간도 지역에도 뭐 이렇게 뭐 신흥 강습소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꼽히지만 북간도 지역에도 서전 서수, 명동학교 이런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를 찾아내는 대표적인 내용은 윤동주, 나운규 이런 분들의 이름이에요. 또 한 분이 계시다면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셔요. 이 학교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명동학교입니다. 자, 2번이에요. 이 명동학교는 말 그대로 동쪽을 밝게 만든다. 이 동쪽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조선, 이 당시로 보자면 뭐 대한제국, 그러니까 대한의 땅을 밝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 이 학교는 사실 그렇게 졸업생들을 한 1000명 정도 뭐 이렇게 제가 배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대단한 인재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셨어요. 뭐 문익환 목사님은 이제 그 지금 배우로 활동하시는 문성근 배우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인권 관련된 활동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현대사에서. 근데 이제 뭐 여기 윤동주 시인이죠. 1940년대 대표적 저항 시인.
그리고 뭐 나홍규 이분은 1920년대 중반에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드셨던 이런 분이기도 하고, 주로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대단한 분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게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글을 쓰게 되면은 광복이나 독립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제 아주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쓴 글에는 모두 광복과 독립이 들어갔었다. 이거 당연히 그랬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만큼 독립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인재들을 양성했던 학교다. 뭐 이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북간도, 그러니까 백두산 및 두만강 이북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북간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서간도라고 말하면 그거는 압록강 이북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문학은 1880년대에 설립된 그 어학교육 전문기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배제학당은 개신교의 선교사 아펜젤러 선생께서 이제 세우셨던, 서울 지역에 세우셨던 이제 근대적 교육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유경공원은 이제 정부에서 세웠던 근대적 학교예요. 다 1880년대입니다. 그 이화학당도 이제 개신교 쪽에 스크랜튼 여사 이분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화여자 대학교의 자유전공 학부 이름이 스크랜튼 학부인 게 요 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